안녕하십니까, 슈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라면에 뼈가 들어간 라면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라면 이야기 아니니까 나중에 욕하지 마시고 그만 보시도록 하세요. 오늘 이야기도 역시 우리 골다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골다공증 없는 세상을 위해서 달려온 이온 칼럼에게 사반세기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 하나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하고 사연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제니님이라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62세입니다. 이온 칼맥 먹은 지 3년쯤 되어 갑니다. 젊어서 골 감소로 진행되다가 2016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복용했습니다. 한 번 바꿔야 된다고 해서 중간에 3번 프롤리아를 맞고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2.7 이렇다가 재작년에 마이너스 3.5로 많이 나빠졌다가 이온 칼맥을 2포 먹고는 작년에는 마이너스 2.95로 좀 좋아져서 기대를 했는데요. 오늘 검사를 하니 마이너스 3.5라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먹고 비타민 D, K2, 콜라겐, 단백질도 성분이 좋은 걸로 잘 챙겨 먹었는데 뼈엔 BMP, 락토페린, 아미노산 영양제도요. 더 나빠져서 조금 우울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먹어야겠죠. 오늘은 프롤리아를 다시 맞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셔서 칼슘물에 단백질도 타서 먹고 건강식품도 먹었습니다. 운동이 그만큼 덜 따라줬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골다공증 컨테스트를 보고 너무 기대했었나 봅니다. 용기를 주세요. 다시 힘낼게요.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52이고 칼슘 혈중 농도도 정상입니다. 고지혈증이 심하진 않지만 안 먹으면 오르고 해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HDL도 80선이고 LDL도 높지 않습니다. 다른 질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58cm에 52kg입니다.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요? 갑상선 호르몬은 종합검진 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피검사에서 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산도 검사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긴 댓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 먼저 지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온 칼맥을 먹은 지가 지금 3년쯤 되어 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 그러면 작년이 2021년이니까 2020년에 골밀도가 마이너스 3.5였고 그럼 아마 이때쯤에 이온 칼맥을 먹기 시작하셨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2.95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2021년에 마이너스 2.95, 20년에는 마이너스 3.5 그랬는데 오늘 검사했다고 하시니까 2022년 아마 8월 초 같으네요. 이때가 마이너스 3.5로 이제 다시 원위치가 됐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뼈엔 BMP라는 걸 드시고 계시고 락토페린, 아미노산 영양제도 먹고 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다 골라서 먹었는데 나빠지니까 우울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프롤리아 주사를 오늘 다시 맞았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이거는 이제 제가 괜찮다고 했다 이 말 같아요. 참 이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칼슘물에 단백질도 뭐 타서 먹고 건강식품도 열심히 먹었다. 그런데 운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52, 고지혈증은 심하지 않은데 먹으면 오르고 해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HDL이 항상 80선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HDL이 80. 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키가 158cm에 52k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보기에 자신은 다른 문제는 전혀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비타민 D 농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골밀도가 떨어졌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제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지금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얘기하셨는데 대부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측정하지 부갑상선 호르몬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이 사실 불명확하거든요.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검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페이지를 넘겨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를 사실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 그 다음에 지금 혈액을 검사하게 되면요. 혈액의 산도를 검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변을 검사해도 소변의 산도를 검사할 수 있어요. 산도란 거는 pH, 우리가 산이다 알칼리다 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좀 직접적인 검사를 해본다 그러면 혈중 칼슘 농도 중에서 이온 칼슘 농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추가로 더 검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특별히 처방약을 뭐 드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뭐 지병은 없다고 하셨고, 여기서 보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약은 그것만 복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좀 제가 살펴보면 먼저 비타민 D는 52이기 때문에 뭐 대략 제가 말하는 그런 기준에 와 있으니까 비타민 D 때문에 뭐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그래서 뭐 그 얘기 먼저 간단히 하고 지나가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현재 52인데 이거를 55에서 57 사이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DK 솔루션을 한 알 드시면 뭐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 문제를 보면 지금 키가 158에서 100을 빼서 곱하기 0.9를 하고 이렇게 하면 대략 이분의 적정 체중은 한 52에서 54kg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 1kg 정도는 뭐 더해서 53kg 정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뜯어봤는데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유를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봐서는. 근데 제가 눈에 띈 거는 지금 뼈에 좋다는 걸 뭐 다 아마 챙겨 드시나 봐요. 여기 보면 BMP라는 게 있고 락토페린이라는 게 있고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BMP는 지난번에 제가 BMP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어요. 여기 썸네일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제가 BMP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성분이고 어떤 원리로 뼈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BMP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골다공증 약이다. 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괜찮다 그래서 골다공증 주사를 지금 맞으셨다 그랬거든요. 아마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더 나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다공증 약이라는 게 뭐냐? 골다공증 약이란 게. 골다공증 약이란 건 이겁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뼈가 튼튼해진다 하는 이야기 또는 뼈가 약해진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뼈가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대사란 거는 뭐냐면 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뼈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좋아지려면 또는 나빠지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은 조골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조골세포에서 뭘 뿌리냐면 랭크 L이라는 걸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호탄이에요. 신호탄을 뿌리면 여기에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파골세포는 이렇게 해파리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이 파골세포에 가서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들러붙으면요, 파골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조골세포가 내가 뼈를 새로 입혀야 되니까, 혹은 지금 칼슘 이온이 필요하니까 네가 뼈를 좀 분해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산이 뿌려집니다. 산이 이렇게 나오면 이 뼈가 녹게 돼요. 이렇게 녹게 되면 얘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듯이 뼈를 이렇게 녹입니다. 이렇게 녹이면 이때 뭐가 오냐면 우리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애가 와요. 영어로는 매크로페이지라고 하는 대식세포가 오면 얘는 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싸서 잡아먹어요. 이 파골세포도 잡아먹고 여기에 녹혀진 뼈도 다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요걸 보고 뼈의 재흡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혈액에서 칼슘이 부족해도 그 칼슘을 충당하지 못하고, 또 조골세포가 뼈를 새롭게 입히려고 해도 이 터가 깨끗해지지 않아 있으니까 얘가 입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BMP라는 애는 뭐 하는 애냐? 여기에 지금 파골세포의 여길 보고 랭크라 그래요. 랭크. 요 랭크에 지금 랭크 L이 가서 붙어야 파골세포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그 BMP가 말이죠, 요 랭크 L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를 집어넣어요.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랭크 L이 파골세포를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아무 짓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뼈가 청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 뼈를 녹이지 못하니까 필요해도 쓸 수가 없고, 또 뼈를 입힐래도 입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다공증 약을 먹거나 주사제를 맞게 되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놈이 골다공증 약이 하나 있고요. 1번. 거기다가 BMP까지 있으면 더 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뼈가 더 안 쌓이게 될 거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골다공증 약을 가지고도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반대를 못 하겠네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던 경우는 그분이 뭐 그 단기간 안에 두세 번 골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슘을 먹어 가지고 뼈가 단단해지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1년인지를 개런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실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골다공증 약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밀도를 복구한다고 말 안 해요. 골절을 예방한다고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골밀도를 안 올려준다는 게 거기에 써 있는 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골절을 막아준다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골절이 자주 많이 오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확실한 솔루션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무조건
약은 안 돼요. 의사들은 잘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골절이 너무 자주 있으면 골다공증 약이 최소한도 골절은 빨리 막아 준다니 그 도움을 좀 한편에서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파골세포가 완벽하게 골다공증 약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니 한쪽에서는 또 복구를 해 가보자. 이런 하나의 어떤 중간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런 골절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뼈에 좋다고 BMP, 그다음에 골다공증 약 주사 이런 걸 맞으면서 뼈가 좋아지겠다? 그건 넌센스라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뼈가 어떻게 돼서 다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아 이거 먹으면 뼈 좋아진대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저로서는 정말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을 골 때리는 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정말 골 때리는 소리죠 이거. 안 그래도 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골 때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뭐 제가 더 얘기하면 더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제니 선생님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요걸요, 이해가 안 가면 몇 번이고 보세요. 몇 번이고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제 영상 여러 군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 딸랑 보고 모든 것을 답해 달라고 쓴들 제가 어떻게 모든 분들한테 답을 다 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샨리의 한 수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도 정말로 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분의 영상이라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내 것처럼 보시다 보면 좀 더 깊은 이해, 왜냐면 제가 영상할 때마다 중요한 얘기를 다 한 번에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날은 중요한 걸 까먹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쪽을 빼먹고, 어떤 날은 저쪽을 빼먹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을 보다 보면 저기서 빠진 거 여기서 채우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침 또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31살 되신 분이 이메일을 3 번이나 보낸 그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그날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분의 혈액 검사를 보다 보니까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우려했거든요. 왜냐하면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 수치가 둘 다 높았어요. 둘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성분이 다 높다는 것은 '짠 음식을 많이 좋아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그러시다면 지금보다는 약간 덜 짜게 드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제니 님한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뭐냐면,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해 보자 이거죠. 뭘 해 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고 제가 지난 20 년간 믿고 있는 이 뼈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믿고 따라 보면 어떻겠냐. 물론 저도 100% 성공할 거라고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뜯어 봐도 이 시도를 해 보기 전에는 그 답을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런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한 것은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자 지금 2022년 8월 4 일인데요. 내년 8월 3 일까지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서 그때 가서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자, 뭐냐면 이미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끝내세요. 더 맞지도 말고 약도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골다공증 주사 약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골다공증 약 주사 드시지 말라. 그리고 BMP 끊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이외에 제가 모르는 뼈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게 있으면 다 중단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골밀도가 -3.5 니까 이온칼맥은 하루에 2포를 드시고요.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현재 52 니까 DK 솔루션을 하루에 한 알만 드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운동을 그냥 '나 뭐 걸어 다녔으니까 운동했다.' 이런 운동 말고요. 실제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구를 쓰지 않고 하는 운동에도 사실 상체는 기구 안 쓰고 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허리나 하체 운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기구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 뒤꿈치를 들고 한창 힘을 줘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에 힘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장단지에도 힘이 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운동이라든지 또 뭐 스쿼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하체를 좀 단련을 시키고, 상체는 아무래도 뭐 무게가 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당기는 것도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드는 것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령이라든지 또는 뭐 고무줄 같은 거 당긴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짐에 가서 한두 달 좀 트레이너한테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체중이 52kg인데 53kg로 1kg만 올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 보시자고요. 이거 해서 1년 뒤에 가서 골밀도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까 검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한 4 가지 검사를 하셔서 1년 뒤에 보면 정말로 제가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BMP가 맞는지 골다공증 주사가 맞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왜 드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약 안 먹으니까 자꾸 올라가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 고지혈증 문제도요, 지금 이 골다공증하고 똑같은 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 안에 말이죠. 간 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HMG 코A라는 일종의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 효소가 만들어져야 콜레스테롤을 만들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야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그리고 우리가 뭐 기름기 있는 거 음식 먹고 할 때 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담즙이 있잖아요. 그게 바일이라 그러는데, 그 담즙산 바일 애시드도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햇볕을 봤을 때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거 비타민 D도 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HMG 코A 효소가 콜레스테롤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뭘 만드냐면 코큐텐을 만듭니다. 자, 그럼 콜레스테롤 약이란 건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서 HMG 코A 효소를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요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멍텅구리로. 그래 가지고 여기를 딱 잘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비타민 D도 못 만들어, 여성 호르몬도 못 만들어, 남성 호르몬도 못 만들어, 어? 들계즙도 못 만들어. 그다음에 코큐텐도 못 만들어. 코큐텐은 뭐 하는 애냐? 이게 혈관 항산화제입니다.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안 돼요. 뭐 혈관에 염증이 있어요. 이럴 때 이 코큐텐이 활발하게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줘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코큐텐도 못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못 만드니까 LDL은 줄였을지 모르지만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못하게 해 주고 다른 호르몬까지도 못 만들게 하고 이런 담즙산도 못 만들게 하니까 그 건강이 제대로 좋아지겠어요? 골다공증 약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 수치를 볼 때에
자꾸 뭐 총 콜레스테롤이 200 넘으면 안 돼. LDL이 뭐 100이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LDL하고 HDL의 비율도 중요해요. 이분이 그 HDL이 8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HDL과 LDL의 비율은 이게 1이고 이게 3입니다. 그러면 3배까지 240까지 가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배까지 가는 게 너무 무리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2로 보더라도 HDL이 180이면요. LDL이 160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다 알면 그 약 먹으면 이제 그걸로 더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또 자꾸 양산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이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240이야 뭐 290이야. 그러면 약을 먹기보다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또 필요하다면 뭐 코큐텐 같은 거 드셔서 이걸 자연스럽게 떨구려고 하고 그다음에 HDL의 비율을 높여서 그 LDL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건강한 혈관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강제로 그냥 LDL 숫자만 낮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골다공증 약이 골절을 예방한다고 말하면서도 골밀도를 못 올리는 문제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답은 자명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 답이 자명하게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가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건전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결판이 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 확신을 못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만 해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면 6년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골다공증 약 먹고 주사 먹고 그러다가 또 다시 약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 3.5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리고 이온 칼슘 먹고 마이너스 2.95까지 좋아졌었다면서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지켜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TV 보니까 뭐 뼈에는 BMP 그거 자꾸 얘기하고 뭔 놈의 박사들이 나와 가지고 그거 좋다 그러고 그런데 그 박사들이 무슨 파골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조골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나 떠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 혼자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배워서 실천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좋아지면 옆에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소개해서 그것이 확산돼서 사회가 건강해지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저 나름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 깊이 새겨서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